우선은 그 오늘 헤이딜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한모터스 운영도 하고 있지만은, 대한모터스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동차도 하면서, 우리가 자산관리 쪽도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마케팅 같은 거 컨설팅 할 때도 우리가 SNS 있잖아요, SNS. 네. SNS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다 잘 몰랐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카톡 어떻게 까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카톡 안 하는 사람이 불편해지죠. 카톡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처럼 이 뭐든 SNS나 이런 거 나오면 활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헤이딜러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헤이딜러도 지금 딜러 분들한테는 필수 앱인 것 같거든요. 중고차 딜러한테는 필수 앱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헤이딜러랑 그리고 경매 이런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 개개인이 생각하는, 지금 오늘은 뭐 헤이딜러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려고 모인 자리인데, 헤이딜러랑 경매랑 뭐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헤이딜러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어. 경매는 중고 딜러 전문,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그냥 딜러들만 할 수 있는. 네, 일반인, 경매는 일반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업, 렌트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뭐 경매에서도 기업 렌트도 많이 하지만 개인차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뭐 채권, 차량 이제 예산을 못 갚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또 경매에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추세는 경매랑 헤이딜러는 이렇게 뭐 일반인이 많이 참여하는 건 헤이딜러고, 경매랑은 그렇게 좀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왔어. 그냥 들어와서 앉아요. 방법의 차이. 어떤 방법? 헤이딜러는 네. 접근하기 쉽죠.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네. 접근성.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컴퓨터. 네. 아니면은 이제 경매장 가서 직접. 맞아요.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다, 그죠? 하기야. 근데, 뭐가 좋다고는 하기 좀, 이렇게 특정 짓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중고차 딜러라면 헤이딜러나 경매 한 번쯤은 꼭 해봤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동차 업계에 오래 세일즈 안 하셨던 분이라면은, 이 경매랑 헤이딜러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차, 지인, 그리고 말 그대로 SNS 홍보. 통해서. 맞아요. 특히나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양하게 이제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이제 뭐 교육 아닌 미팅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SNS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네. SNS 마케팅 교육을 예전에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제 나이랑 여기 이제 옆에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0대잖아. 그러면은 이런 거를 활용하는 능력이 누가 높을까요? 20대. 20대가 훨씬 빨라요. 빠른데 나이 들면 들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 적응하는 능력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각자 노하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SNS를 하는 팀인데, 우리가 SNS뿐만 아니라 블로그도 하죠. 그리고 유튜브도 해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채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면 되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뭐냐면, 그 회사가 이걸 안 하는 분위기면 안 해요. 근데 이걸 하는 분위기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이딜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계속 해 나가는 분위기로 좀 만들고자 하는데 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또 아는 사이지만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거를 왜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봤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헤이딜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나왔을 때 먼저 해봤어요. 먼저 해봐야 이거에 대한 시행착오를 알고 이거를 하고 있어야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헤이딜러가 가장 많이 변한 게 뭐냐면, 유튜브에 막 광고하죠. 네. 가장 많이 변한 게 최근에 뭐라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부당감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예, 부당감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자동차가 지금 레몬마켓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제 이런 불명예를 갖고 있는 분야인데, 쉽게 말해서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서비스하는 사람도 올바르지 않다는. 그래서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워낙 이렇게 시장이 중고차 딜러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피해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헤이딜러를 우리가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헤이딜러 만든 사람 입장에 들어가 보면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투명한 거래.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지금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고객과의 만남을 좀 이렇게 증거화시켜서 채택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 이게 딜러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감시받는다라는 느낌도 받고, 뭐 헤이딜러에서 뭐 왜 내가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일반인들이 우리가 서비스를 잘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서비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우후죽순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화 시킨 게 이 기업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당 감가 사례는 딜러에게 페널티를 주고, 그리고 딜러들은 이제 이러한 이제 딜러들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스크래치가 있는데 없다고 해서 올려요. 근데 올렸는데 딜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가하면 안 되는 거를 또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당 감가에 해당되지 않냐? 그럼 내가 헤이딜러에 당신을 이렇게 페널티를 먹게 하겠다. 뭐 이런 관계가 생기면서 이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자산 관리나 이런 거를 뭐 공부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헤이딜러라는 게 비슷한 게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저는 무조건 생긴다고 봅니다. 음악 좋네요. 근데 이거에 계속 진화가 할 거란 말이에요, 헤이딜러도. 진화도 하고 또 어떻게 변할까? 저는 진화하면서 이 점점 대형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형화 된다는 거는 기업이 인수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 자체가 뭐 상장할 정도로 커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 말이 많죠. 뭐든 대형화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뭐 자꾸 진화하고 대형화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헤이딜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헤비딜러예요, 헤비딜러. 네, 헤비딜러인데 헤비딜러가 한 달에 5대 이상, 그리고 이제 평가를 잘 받으면은 헤이딜러에서 주는 상인데, 뭐 저는 헤비딜러인데 이거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지금 막 뭐 최고 1, 2, 3위 하는 사람도 MRD에 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매장, 저희 팀에도 지금 이거 평점 되게 좋으신 딜러도 있거든요. 근데 이 헤비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지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미지 관리. 근데 이미지 관리는 또 나를 자기 스스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개인 동기부여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저희 활동 후기 같은 거 사람들이랑 많이 공유하고 있고 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 헤이딜러라는 이 특징을 분석하기 좋은 구조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뭐 이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차를 고객이 안 팔기로 했어요. 근데 다시 딜러한테 연락이 온 거야.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 헤이딜러에서는 취소가 돼 있고 고객은 우리랑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네.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가 뭘까요? 회원 모집이 돈을 버는 거죠. 그쵸. 수익 창출이거든.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발생시킨 거를 이렇게 누락시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헤이딜러를 하는 사람이라면 헤이딜러의 정책에 맞게끔 따라가주는 게 가장 1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종류의 차를 계속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지만 이 가격 경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어떨까요? 높죠. 기획 측정. 우리가 사오는 입장에서 네, 네. 가격이 높게 책정되죠.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딜러분들이랑 이런 이제 토론을 많이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일이 토론의 연속이거든요. 토론을 해보면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부정적인 건 어떤 쪽에 의미가 있을까요? 가격이 높으니까 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 가격 경쟁. 긍정적인 건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개인차를 살 수 있는 좋은 차, 좋은 매물. 좋은 매물.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 공유를 하자면 이제 보통 렌터카나 법인차가 있고 법인차가 있고 그죠? 거기에 비해서 또 개인차가 있죠. 근데 개인차가 좀 매물이 괜찮죠. 네. 이유가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죠. 한 명이 관리하고 이건 이제 여러 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가격 경쟁이라는 거는 딜러 입장이죠. 딜러 입장이잖아요, 사실. 네. 고객 입장에서는 좋죠. 좋은 거지. 네. 근데 딜러 입장에서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도. 딜러를 하면서 자료들을 많이 듣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무엇보다 어찌됐든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까? 가격 형성. 중고차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고정적일까요? 유동적일까요? 유동적. 그죠? 유동적이란 말이. 저는 이 자동차 세일즈를 제가 오늘도 이제 인스타에 글도 남겼고 지금은 이제 황여사 중고차라는 이 이제 황여사 중고차라는 유튜브랑 이렇게 연동해서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두 가지 계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자산 1호가 부동산이잖아요. 2호는 차. 자동차거든요. 차는 그만큼 이제 재산 값어치가 되게 큰 분야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부동산 재테크만 재테크냐? 자동차 재테크도 재테크 아니에요? 전 재테크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테크라는 말 자체가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테크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경매도 하나의 기술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딜러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인식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일반인 누구나 자동차 테크를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이랑 자동차.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 집 사고 파는데 수수료 받나요? 자기 집은 안 받지. 자기 집은 안 받겠지. 다른 사람을 컨설팅 해주면서 받는 거잖아요. 네.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동차도 딜러기 때문에 어떤 매도비 외에 이전비가 안 든다 뿐이지 네.
그런 관행 비용 외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큰 수수료가 드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이전비 드는 정도란 말이에요. 이전비. 근데 뭐 차값에 따라서 이전비는 이제 요율상 보통 이제 0.7에서 0.75%로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큰 분야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자동차도 잘 사오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헤이딜러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차를 사와서 매장에서 딜러로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죠. 구매 대행. 쉽게 말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구매 대행이죠. 부동산을 내가 부동산 한다 해서 뭐 부동산 그렇죠. 그러진 않지. 100개 사놓고 팔진 않잖아요. 네. 구매 대행, 중개란 말이에요, 중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하려면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게 SNS 활동이에요, SNS 활동. 지금 SNS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실력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이 기본적인 구독자를 가진 사람, 기본적인 팔로워를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프로모션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여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채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황여사 중고차 하면 사람들이 공신력 있게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오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믿고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을 믿고 오는 경우죠. 자동차를 믿는 경우는 SK엔카에 다 나오잖아요. 그걸 비교해서 싼 거, 뭐 비교해서 옵션 좋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람의 홍보가 대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형성이, 자동차의 가격 형성은 유동적이잖아요. 시대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서 LF 소나타가 쏟아져 나왔어. 어디서? 경매장에서. 몇 대가? 1000대가 쏟아져 나왔어. 근데 기존에 자동차 이제 전국에 있는 매물이 5000대야. 근데 경매장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자산관리 대표나 부동산 대표나 자동차 대표는 똑같아요. 이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최근에 LF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딜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거 있을 거야. 왜 나는 차를 못 팔까? 이거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체감을 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마티즈 얘기했죠. 네. 개인이 가져온 마티즈, 올류 마티즈 50만원 네.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헤이딜러에 또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50만원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나 이거나 비슷하죠. 네. 이런 거는 시세가 없다 네. 가 정답이에요. 네. 시세가 없단 말이에요. 큰 그게 없어. 그러면은 처음에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저희들이 이런 걸로 시작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시세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적이라면 가장 여기서 핵심은 빠른 판매거든요. 판매. 딜러들 중에 보면은 판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빠른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한도 기업이고 헤이딜러도 기업이에요. 규모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근데 이거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하려면 빠르게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판매를 안 하면 유동적인 거에서 내가 그 시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번 주에 샀는데 다음 주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샀는데 이게 6개월 뒤에 팔려. 가격이 떨어졌을 수도 운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떨어졌을 수도 있지. 근데 운이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시세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헤이딜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분야를 같이 이제 토론하고 공부를 해나갈 건데, 이거는 이제는 누구 특정인들의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했잖아요. 예. 또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면 신차급 내가 못 팔겠네. 그러면은 뭐 그냥 단순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차가 나오는 사람은 이것도 유동적이죠.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기업으로 가더라도 또 나머지 분야에 또 시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쪽 분야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라는 게 그런 거 같거든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다니는 공부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고정적이잖아요. 역사라는 거는 이제 보통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숙지해야지 사람들한테 정보로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되게 유동적인 거거든요. 맞잖아요. 계속 변화하는 거잖아요. SNS도 변하고 뭐도 변하고. 그래서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배워야만 지금 우리가 대한모터스에서 하는 사람들의 발에 좀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굳이 말로 내가 이만큼 배웠다 이렇게 안 해도 자기 머릿속에 지금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시세도 들어있고 고객 응대하는 경우의 수도 가지고 있고 차를 가져올 때 세일즈하는 방법 제한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토탈적으로 합쳐져서 진행이 되고 우리는 헤이딜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단순히 이제 헤이딜러 차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다만 이거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좀 접근해 가지고 이걸 완전 내 거화 시켜야 돼. 내 거화 시켜야 돼. 오늘부터 이제 아예 우리 근교에 있는 지역은 좀 너무 머니까 가까운 지역 위주로 한번 아예 체크를 싹 다 해봅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